살아가는 정책자금 BJ 고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지금 뭐 낮에는 아직까지는 좀 뜨거운 것 같은데 밤에는 너무 추워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겨울에 또 너무 또 껴입으니까 너무 덥고 낮에는 환절기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항상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랑 그 규리님, BJ 규리님 방송 하시고 아직 또 이렇게 새롭게 BJ 하시는 분 아직 안 계시죠? 방송에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되니까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방송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어쨌든 이제 11월도 어저께 빼빼로데이였죠. 이제 그 노재팬 때문에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상술에서 좀 벗어나는 기분이긴 한데 어쨌든 잘 지내셨나요? 저 어저께 때 아닌 좀 노가다 아닌 노가다를 하게 돼가지고 몸이 조금 근육이 너무 간만에 몸을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데요. 빨리 좀 풀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그 책, 열심히 이제 읽어서 그것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코너를 또 마련해 볼까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비움 소프트에서 양조장 투어 플랫폼 술밋을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하셨는데 그 술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뭐 꼭 소주, 맥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특히 그 양조된 술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술을 만들어서 뭐 할 수 있고 어디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도 나는데 또 하나의 그 여행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그냥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콘텐츠를 IT와 접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술미시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이제 50개 이상 구축돼 있고 이제 20년 내년까지 한 300개 이상의 양주장하고 양주장에서 빚는 우리술 콘텐츠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주장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막걸리, 청주, 증류주와 같은 전통주와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제 포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 수제맥주 양주장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글쎄요, 뭐 이게 과연 얼마나 뭐 나름 스타트업에서 하는 만큼 얼마나 이게 뭐 뭐 실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많은 분들이 찾고 이렇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또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 뭐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저도 시간이 되면은 한번 가까운 곳에 양주장을 찾아서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요즘 점점 술을 먹는 횟수가 줄어서 주량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좀 아쉽습니다. 네, 다음은 SK텔레콤에서 이제 앞뒤로 돌아가는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80이 단독 출시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 한 2주, 3주 전부터 사실 유튜브 채널에 많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출시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사용자 테스트 그리고 유튜버 테스트 아무래도 갤럭시 폴드가 좀 발화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처음에 이제 그 폴드를 내놓는다고 이제 유튜버들이나 뭐 외국에 먼저 소개를 했다가 문제 때문에 또 한 6, 7개월 정도 후에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 돌아가는 카메라 때문에 아마 그런 텀을 좀 주고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은 건데요. 이 제품이 뭐냐면 옛날에 그 슬라이드 폰 기억나시죠?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카메라, 그러니까 보통 휴대폰은 이 화면이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를 켜서 셀카 모드를 딱 누르면 그 카메라 있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피를 쓸 수 있고 다시 그 전환을 누르면 이게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내려가는 방식인데요. 생각보다 그 속도도 나쁘지가 않고 그 딜레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근데 그 전면 카메라는 항상 보면은 화소가 떨어지는 게 단점이어서 개인 이제 뭐 유튜브 콘텐츠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셀카 모드를 켜고 하면 항상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항상 무슨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있는 카메라가 그대로 돌아가서 앞을 찍기 때문에 후면에서 찍는 그 화소수나 그런 모드들, 기능들을 전부 셀카 모드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장점이 그 아이폰에서 시작된 그 노치라 그래가지고 그 카메라 앞에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리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뭐 옛날에 뭐 3차 탈모네 뭐네 하고 항상 그거 동그라미에서 화면을 이렇게 막는 게 있었는데 카메라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전면을 완전히 화면을 풀로 다 쓸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카메라 모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시원한 베젤도 거의 없어서 굉장히 시원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A805 사실 갤럭시 시리즈 중에 약간 그 고급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양산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런 방식이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화면과 화소를 다 잡은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간에 음, 이 제품을 이제 그 판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그 이제 SK를 이제로 번호 이동을 하실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저는 크게 뭐 저는 어쨌든 펜이 있는 휴대폰이 하나쯤은 필요해서 노트 시리즈를 고수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은 이 제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게 다 자기한테 관심이 없으면은 뭐 크게 유용하진 않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용 자동차 탁송 중개 서비스 렌토 어, 출시 1개월 만에 기업 고객 100개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술을 먹고 시키는 그 대리 업체에서 탁송도 도맡아서 해요. 저도 그 회사 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광고하기 좀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 탁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일반적인 대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지만 어쨌든 차 주인이 같이 탄다라는 게 있는데 탁송은 정말로 기사 말고는 아무도 타질 않기 때문에 그 이동 중에 생기는 뭐 파손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그렇게 딱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으면 굉장히 좀 골치가 아파져요. 예를 들자면
어차피 톨비 같은 경우도 그 자기가 탁송을 하는 비용에 대부분 첨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를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가지고 굉장히 늦게 배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가 좋다고 막 고속도로에서 막 과속을 하거나 막 신나게 막 밟고 뭐 가고 아닌 척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주차 중에 생길 수 있는 기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거를 책임져 줄 게 별로 없고 그냥 탁송 보험으로 인해서 그냥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지금 어플은 탁송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기사와 그런 거를 전화가 아닌 이제 뭐 어플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기사가 그 휴대폰을 갖고 있으므로 이동 경로라든가 뭐 시간 이런 거를 다 파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탁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뭐 정비소, 뭐 이런 센터 샵들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거지만 가끔 가다가 탁송을 좀 이용을 해야 될 때가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어쩌다가 생겨요. 특히 뭐 이렇게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차를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내가 하지 못할 때 맡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탁송이라는 게 내가 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양화동에 있는데 제 차가 요 가산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화동에서 이 차를 가져가려면 제가 가산동으로 와서 다시 차를 양화동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차를 양화동으로 갖고 오라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쉽게 얘기하면 빈 차를 기사가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포천에서 차를 정비했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차를 못 가져올 때 대리를 시켜서 차를 갖고 오게 하는 게 이제 탁송이라는 겁니다. 아, 그럼요. 이 서비스가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 뭐 정말로 고급 차거나 아니면 나밖에 운전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대리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방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급하게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 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호를 수소문해 가지고 탁송으로 받은 적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제 차가 그 뭐지 좀 불의의 어떤 그 도로의 환경 때문에 차가 부서져 가지고 포천까지 가가지고 차를 고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포천을 가려면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참 그 드라마 때문에 이동을 할 때라 어쩔 수 없이 그 가장 가까운 현장에 있을 때 그 탁송을 맡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탁송 기사가 이제 제가 있는 곳까지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배송을 해주고 저는 거기서 제 차를 인수받아서 제가 운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차 키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래서 사실 탁송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정비소나 카샵 이런 데가 많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내 차가 집에 있고 내 집에 뭐 가족이 있는데 그 차를 급하게 해야 되는데 가족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탁송을 시켜서 가족이 키를 내어주면 그 기사가 그 차를 가지고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차 키가 없으면은 뭐 탁송도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차 키 없으면은 내가 지금 차 키가 없으면은 대리도 못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탁송만 따로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런 서비스가 뭐 이렇게 꼭 굳이 있어야 되나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 그 대리 기사 그 대리 사무실 번호가 하나 있어서 그 목록들을 보면 생각보다 탁송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뿐만이 아니라 탁송을 부르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탁송을 따로 이렇게 어플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리도 뭐 카카오가 나와가지고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선택할 수 있고 좋잖아요. 물건 싣고 오라고, 그렇죠. 약간의 추가 요금은 발생하겠죠. 어디 들려서 가는 거에 대한, 추가 요금. 예를 들어, 대리도, 뭐, 목적지가 여긴데, 잠깐 여기 들렸다 갑시다. 그러면 약간의 그 추가 경로, 추가금이 좀 들듯이, 뭐, 물건 들고 오면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서도, 직원이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회사 차를 그렇게 하는 적도 있고요. 생각보다 활용도는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회사 차 같은 경우에 직원이 마침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 뭐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술을 먹어갖고 음주 뭐 면허가 정지됐다. 뭐 이러면은 그 차를 옴짝달싹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긴급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긴급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알고 계실 때 그런 좀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리기사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같이 동승하는 게 아니라 그 기사가.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부담감을 가질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대리도 내가 옆에 타고 있지만 이 기사가 잘못해갖고 사고가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는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다음에 또 생각나실 때 이용하실 수 있을 만큼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게 이제 어플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이제 탁송은 저녁에 대리를 하기 위한 대리기사들이 낮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탁송을 할 수 하다가 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잘 나옵니까? 화면이 좀 끊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탁송은 아무래도 대리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렇죠. 뭐 2,000원 남는 거죠. 대리기사가 탁송기사를 부르면, 아, 저도, 저도 탁송을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탁송 기사는 동승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러면 그게 대리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를 하는 시간에 탁송 기사가 별로 없어요. 저녁에는 탁송 일이 별로 없고, 그 시간대는 탁송보다는 대리가 더 돈이 되기 때문에, 뭐, 대리기사가 좀 돈 좀 남겨 먹으려고 탁송 기사를 부른다 손 치더라도, 어, 거의 콜이 안 잡힐 겁니다. 거의 안 잡히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 대리를 하면서 예전에 정말 대리를 잠깐 하면서 탁송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사실 밤에 대리기사한테 탁송을 맡기면 그때 비용이 더 올라가요. 왜냐하면 대리기사는 법률상 보험상 탁송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더 얹어주지 않으면 탁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할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돈을 덤탱이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리라는 거는 항상 그 주인이 동승을 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탁송 기사가 예를 들어서 그게 없으면서 보험이나 그런 게 없으면서 탁송 기사가 대리를 한다? 그거 걸리면은 벌금 엄청 많습니다. 아니면은 영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상한 놈들이 하긴 할 거예요.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경우가 극히 미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차를 잘못 맡기다가는
내 차 날라가, 돈 날라가, 뭐 속상해, 뭐 여러 가지 진짜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탁송은 탁송이고 대리는 대리입니다. 뭐 택배기사한테 심부름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오토바이 심부름 센터처럼 뭐 택배기사한테 어차피 거기 가실 거면 요것도 하나 해주세요. 뭐 할 수가 심부름 시키듯이 할 수 없듯이 엄연히 좀 다른 서비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네, 헤이딜러가 이제 10월 중고차 시세가 수입 세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국산차는 이제 그랜저 IG가 제일 많이 국산에서 떨어졌고 수입차가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뭐 수입차 뭐 한국 차는 믿을 수 없다 이래갖고 이제 수입차들을 많이 사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차들이 많아진 게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희소성이 사라지면 당연히 차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워낙에 뭐 자동차를 끄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세단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타는 사람이 많아졌고 그만큼 파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저도 레이가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레이. 저는 지금 경차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이는 워낙에 많은 거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가 너무 탐이 나는데 지금 글쎄요. 레이를 지금 하나 구매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한글이지만 한국 사람이 대부분 잘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냥 한글로 써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보고도 잘 몰라요. 뭐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 저도 많이 겪었는데요. 당기시오, 미시오. 아무리 이렇게 당기시오 해도 꼭 그러죠. 꼭 밀죠. 밀고 아이씨 하고 당기거나. 아니면 미시오라고 써 있는데 굳이 그걸 땡겨갖고 둥 이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하나 있죠. 고정문이라고 써 있어도 일단 밀어봅니다. 정말 고정되어 있나 하고 밀어봅니다. 정말 제대로 된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써놔도요. 내가 그냥 들어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밀어보고 안 밀리면 그때서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땡기게 돼 있죠.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이 스스로가 많이 하는 짓거리라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당겨달라고 그렇게 당겨달라고 해도 당기는 사람이 그냥 미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여러 번 해서 붙이겠습니까 정말. 항상 특히 이거를 영어로 풀풋이라고 써놓으면 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문을 그냥 막 확 밀어 제낍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하고 그냥 일단 그냥 영어로 써 있으면은 뭐 그냥 확 합니다 그냥. 그럼 그냥 꽉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가끔 문이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갖고 잘못 열었을 때 그 바닥면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문이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 그러면 막 부득부득 그러면서 그 유리 깨질 것처럼 막 그래갖고 제발 이렇게 써놨는데 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도
꼭 누군가는 조금 있으면 또 와닥 무직 뭐 이러면서 꼭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잘 주의 있게 어딜 들어갈 때 항상 이런 게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맞아요. 나사 하나 박으면 되긴 하는데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문을 밀 때 아니면 당길 때 그냥 미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을 확 밉니다. 확! 그러면 밑에 뭘 해놔도요. 꽝!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이제 분식집에서 밥을 먹는데 꽝! 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밑에 못하게 하려고 해놨는데 그게 약간 유격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 손님이 꽝 밀었다가 꽝 소리가 나면서 막 유리 막 흔들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음, 글쎄요,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근데 또 그렇게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어떤 가게가 들어올지 모르고 그냥 양쪽으로 여닫는 그런 문을 만들긴 하는데 그 매장이 좀 좁은 매장일 경우에 막 안에까지 막 물건이 막 있는 경우에는 이제 밀면은 그 물건이 이게 안 되니까 땡겨야 될 때가 있고 좀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나오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 그나마 이렇게 요즘에는 도어락으로 돼 있는 경우 있죠. 비밀번호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쓸 수 있게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겪은 건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갖고, 제가 이제 자주 갔던 건물 화장실이 있어서 들어가면, 항상 그 번호키가 딱 하면은,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거기다 번호키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번호키대로 했는데, 갑자기, 새콤이 좀 울려가지고, 보니까 그 옆에 건물에 새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바꿨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좀 한 5분 동안 난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가끔 서로 당길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당겨서 확 당겼더니만 알고 봤더니 여자 화장실인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잘못하면 은팔찌를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화장실은 남녀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여자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가 막 기겁을 하고 얼굴 사색이 돼서 뛰쳐나오더라고요.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우,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항상 남녀 구분. 근데 가끔씩 남녀 화장실 그 로고를 잘못 붙여가지고 막 되게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서 어쨌든 미시오 당기시오 화장실 잘 처리해서 항상 헷갈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나장실에 들어가신다고 뭐 얼마나 외출을 하셨겠습니까? 예, 다시 정보 페이지로 안구 건조증에 좋은 눈 사우나라고요. 그 눈이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은 굉장히 뻑뻑하고 굉장히 하여튼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할 때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겪는데 사실 이게 꼭 눈물이 안 나와서라기보다는 이 눈꺼풀 안에 있는 어떤 그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분비가 잘 안 됐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 그냥 안약을 넣는 거는 그냥 눈물만 잠깐 돌게 하는 그냥 일시적인 치료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근본적으로 눈을 촉촉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일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그 눈을 굉장히 뭐 대사를 촉진시켜서 근본적으로 눈에 도움을 주는 이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한 물에, 그러니까 이 물컵, 똑같은 물컵에 물을 채워 놓고요. 그 따뜻한 물을 약 한 40에서 45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냥 온도계가 없으면은 그냥 살짝 미지근한 정도가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찬물 반, 뜨거운 물 반 하면은 약 한 40, 45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냥 눈을 이렇게 살짝 띄워가지고 그냥 5분 동안 눈을 이렇게 감고 컵에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실 치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도 어떤 가전제품처럼 치료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사실 치료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이런 굉장히 민간요법스러운 요 방법으로 눈이 좋아질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봄선. 마이봄선에 있는 그 기름이, 그러니까 그 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 기름 분비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굉장히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굳이 없으셔도 이거를 가끔 하시면 굉장히 안구 건조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완벽하다라는 건 말씀 못 드려요. 사람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거고 뭐 한 100% 치료는 없다, 뭐 없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마이봄선의 기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만으로 해도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 가면은 눈 안 좋다 그러면은 이게 치료하고 저쪽 가가지고 뭐 빨간 거 나오는 거 눈에 휙 대가고 막 귀나 뭐 이런 데 대고 한 몇 분 있잖아요. 그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한 번쯤 이렇게 어, 이게 물을 직접적으로 눈에 닿게 한다기보다 말 그대로 사우나라서 수증기를 이렇게 눈에 대는 거라서, 그리고 사실 뭐 물안경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오히려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안 좋지 않을까요? 눈을 감고 있다고 하지만 음, 뭐 화장지에 뭐 물을 묻혀서 눈에 붙여도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장 베이직한 베이직한 방법은 이렇게 살짝 눈을 이렇게 띈 상태로 온기를 눈에 이렇게 쐬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눈 사우나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선의 기름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압력밥솥은 너무 뜨겁지 않을까요? 아마 눈이 화상을 입을 건데. 예전에 자취할 때 굉장히 그냥 취사 보온만 되는 밥통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봐 됐다 이래갖고 되게 가까이서 뭉큰 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거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당한 온도, 약 40에서 45도니까 항상 너무 오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안구 건조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름샘 분비가 정상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사실 눈꺼풀 주위에 뾰루지 이런 거 나시는 분들이 안구 건조증에 어떤 조금 더 이렇게 걸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 기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뾰루지 같은 게 난다고 하니까 한 번쯤 눈이 좀 뻑뻑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에서 뭐 씻기 전에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눈물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좋긴 하지만 눈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죠. 슬픈데 너무 울컥거리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칠광구를 보고 울었는데, 아, 도대체 이걸 내가 왜 극장에서 보고 있을까? 이러고서 되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아, 굉장하죠. 우리나라 그 역작 뭐 3대, 뭐 5대 걸작 중에 하나죠. 아, 칠광구.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어떻게 걸렀는데, 칠광구를 못 걸러서 굉장히 어, 억울해해서 눈물이 좀 맺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갑자기 또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다음은 윈도우 10 그 인터넷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뭐 정확한 설치기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방법을 했는데 그래도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이 프록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을 조금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저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내 컴퓨터로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음, 인터넷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조금 딜레이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컴퓨터가 너무 좋다거나 이거를 하더라도 상태가 뭐 컴퓨터가 안 좋거나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경우이긴 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바탕을 그 윈도우 그 설정에 들어가셔서 그 여기 있는 네트워크 및 인터넷 탭을 누르시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바로 프록시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밑에 프록시라고 보이시나요? 이 프록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거기에 여기에 이제 켬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한 번만 딱 끄시면 어, 된다고 합니다. 윈도우 7도 이 프록시 설정하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자동 프록시가 모든 윈도우에 다 있는 기능이고요. 그, 뭐, 인터넷 뭐, 윈도우 시리즈라면 아마 윈도우 7에도 프록시 설정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인터넷 탭 쪽에 있을 거니까 아마 끄셔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돈 안 받고 광고해주는 코너죠. 네, 첫 번째는요. 이젠 수면 양말은 보내주세요. 수면 통파일 양말 나왔죠. 그 요즘에 겨울에만 되면 이제 뭐 수면 제품 많이 있죠. 뭐 수면 바지, 뭐 수면 양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어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손발에 냉기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촬영이 있을 때, 특히 사극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거의 옷이 겨울용이라 그래도 거의 얇기 때문에 속에 뭘 껴입지 않으면 화면이 너무너무 그 추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 양말 제품을 신어 봤는데 처음에는 따뜻한데요. 너무 오래 신어서 좀 땀이 난다거나 밖에서 너무 추운 곳에 너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발이 오히려 좀 더 아프고 시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수면 양말이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폴리에스테르이기 때문에 오히려 땀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안에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 있어서 뭐 발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그게 얼어버리면 발을 더 차갑게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 폴리에스테르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수면 양말은 신고 밖에 나가기 좀 힘든 그런 아기자기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밖에 나가서도 신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일반 우리가 신는 양말과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양말하고 이 회사 양말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굉장히 촉감이 부드럽다고 하고, 어쨌든 손발이 차신 분,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 제품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수면 용품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사이즈는 뭐 여성용 S 사이즈랑 남성용 M 사이즈가 있다고 하니까 음, 저도 그래서 이거를 좀 살까 합니다. 만약에 겨울에 어떤 또 촬영이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 신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아, 너무 힘듭니다, 진짜. 집신 신고 버선 신었는데 발 차면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게다가 집신에 버선을 신었는데 이게 사극이겠죠? 그러면 절단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흙길입니다. 흙길, 자갈길. 와, 그 예전에 참고를 찍을 때도 막 27시간 이상을 그냥 산속에 막 처박혀갖고 거의 한 뭐 한 달 이상을 촬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정말 발이 아프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양말을 막 3개, 4개씩 껴 신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제품을 보자마자 이거 너무 좋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면할 때 저 구두 신고 자면은 숙면을 못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좀비들이 되게 발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걷습니다. 어정쩡하게 발이 아파, 다리 아파 이러면 구두 신고 주무시다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사실 뭐 그렇게 뭐 냉증 이런 거 없으신 분들은 뭐 벗고 주무셔야죠. 어찌됐든 뭐 발이 편해야 사람이 편하니까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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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뭔 소리? 다음은 어 사실 꿀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워터택이라고 그 칫솔이 아닌 이제 이 물을 세게 주입함으로써 잇몸 사이와 이런데 이제 뭐 플라그라든가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좀 최대한 제거해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칫솔도 정말 뭐 잘못 고르면은 이 닦다가 피 막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렇게 생수로 입을 이렇게 헹구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최대한 이게 어쩔 수 없이 물 탱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작을 수는 없는데 이 제품 자체가 그래도 갖고 다니기 되게 좋은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잇몸이 약하고 충치가 있고 쉽게 붓고 피가 나고 부드럽게 해도 뭐 피가 난 적이 있고 치실 사용이 어렵고 뭐 양치를 했는데도 뭐 낀 것 같고 뭐 구취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탱크에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그 물살이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제거를 이 사이에 낀 것들을 굉장히 제거를 잘 해준다고 합니다. 뭐 방수력도 좋고 분당 1800회나 이제 그 맥동이라고 이렇게 쪽쪽쪽쪽쪽쪽쪽쪽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심장 맥동처럼 뻥뻥뻥뻥 그래서 굉장히 뭐 물총으로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물총 대형이죠. 예,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서로 물총 싸움을 해도 뭐 애기들은 그러고 놀겠죠.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러고 놀기에는 조금 뭐 그건
각자의 능력에 맡기는 걸로 하면 됩니다. 무게도 284g. 이 제품만 가지고 284면은 굉장히 휴대하기 좋은 거죠. 이 파우치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파우치에 갖고 다니다가 이거 꽂고 물만 넣고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장소 구분 없이 언제든 치아를 닦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물인데 뭐 물이 아니라 가스를 넣었다 그러면 화염방사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는 토치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만 한 게 없습니다. 화염방사기는 그냥 토치 이거 딱 해갖고 그냥 딱 붙여갖고 확 들이미면 아유 이 조그마한 걸로 안 되죠. 최대한 안 터져요 하는 그거 딱 꽂아놓고 그냥 하면 아유 화염방사기는 그만한 게 없습니다. 비싼 걸 화염방사기로 쓰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배터리도 크고 수통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뭐 소리도 거의 안 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봐도 되고요. 일단 제품이 한 54,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거나 싸지는 않지만 굉장히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염방사기. 아유, 무슨 화염방사기입니까? 물 나오는 제품에. 그냥 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괜찮은 토치 없나? 토치가 와디즈 뜨면은 내가 그냥 한번 싹 갖고 올 텐데. 제가 봤을 때는 화염방사기로 쓰시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이 플라스틱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가요? 화염방사기를 어쨌든 여기다 기름을 넣었을 때 화염방사기가 되는 거는 안 해봤으니까 뭐 누군가 뭐 실험을 하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우 화염방사기 아우 머리야. 요 근래 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어떻게 제가 방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비어있는 옆구리, 뭐 목뒤 이런 데를 사정없이 이렇게 허를 찔러주시는 당당님 최고십니다, 진짜. 마지막 제품입니다. 네, 뭐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입니다, 기타. 50년 기타 사랑 메이커 김원식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신중현님, 기타리스트 신중현님께 이제 사사를 받아가지고, 미 8군 부대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이제, 연주를 해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일반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이 울려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쳤지만 요즘에 워낙 층간 소음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밤에 기타를 잘못 치면 뭐 윗집이든 옆집이든 막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요즘 아파트가 그런 어떤 집과 집 사이에 방음 장치를 잘 해야 되는데 뭐 계속 뭐 뉴스에도 몇 번 났지만은 그 처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옆에서 타는 대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 이 밤중에 통기타를 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일렉 기타 같은 걸 하더라도 사실 일렉 기타는 통기타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 앰프를 꽂고 하면은 그건 뭐 오히려 완전 소음태라고. 근데 이 제품은 통기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기타의 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렉 기타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통기타를 쓰는 느낌인데 일렉 기타처럼 전기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음이 거의 없는 그냥 혼자서만 살짝 들을 수 있는 땡땡땡땡 소리가 나는데 이 뒤에다가 이제 와이어리스를 같이 들어있는 와이어리스만 꽂으면 헤드폰으로 듣든 뭐 스피커로 듣든 뭘로 듣든 그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연습을 할 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밴드에서 베이스를 쳤기 때문에 베이스는 앰프를 꽂지 않으면 내가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소리가 거의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항상 앰프를 조그마한 거라도 꽂아갖고 쏘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네요. 이 제품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제품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제품이 정가가 한 43만 원인데, 지금 한 30만 원 정도에 팔거든요. 근데 지금 초기 물량 다 나가고요. 10일 남았는데도 이 제품이 완벽 펀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타 치는 사람도 많았는데 소음 때문에 좀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다라는 것 같고요. 이 후기 같은 경우도 보면 후기라든가 뭐 댓글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악기나 뭐 기타에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기타를 치시는 분들, 그리고 사실 모양이 되게 이뻐요. 되게 작은데, 그리고 이쪽 요거랑 얘랑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간도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뭐,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기타를 소개 한번 해드리고요. 이 뒤에 있는 사실 와이어리스가 사실 얘랑 좀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왜 이거랑 일체형을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와이어리스가 기성품인데 그거를 그냥 살짝 기성품을 개조해갖고 여기에만 이렇게 꽂게, 사실 그게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와이어리스를 여기에 이 부분에 딱 꽂았을 때 그것도 하나의 기타인 것처럼 딱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모양까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항상 꼭 획일적인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기타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세련되게 바꿨다는 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들고 휴대하기 편하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요? 이거 뭐, 이 모터를 하나 더 달아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제초기로. 제초기로 이렇게 슥 쓸면 그냥, 얼얼얼, 얼얼얼,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날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초기로 악기 연주를,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정말 여기 가셔가지고 이 동영상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분 굉장히 막 이 카메라가 어색하신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심취해 갖고 하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유튜브. 재밌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어떠셨는지. 항상, 그렇죠. 예, 신중현 선생님께 사사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팔군 공연, 주식회사 화양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활동하시고, 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도 뭐, 신중현 선생님이 뭐,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뭐 최고예요 뭐 이런 제품이겠죠.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지금 준비하는 건 많은데 뭐 결과물을 딱히 보여드릴 만큼이 아니라 갖고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 나올 때마다 항상 또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예계 뒷이야기 같은 거 뭐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씩 지금 체크하고 메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재미거리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까지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맞습니다. 예. 요것도 굉장히 많은, 예, 방송했었죠. 이게 생긴, 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